그다음에 고주파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과 공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고주파 문제도 뭐 안전 쪽 파트 내용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고, 고주파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로 다루고 있는 그 예문사 제거 한솔 미디어 책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좀 출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 파트에서는 이제 콘덴서 부분은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고,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교재에서 다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압기에도 미치고, 전기에도 맞잖아요. 네. 전선에도 미치고.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 네, 고주파 발생에서 사이리스터 발생, 이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발생 원리가 네 가지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으면은 그 네 가지의 내용에서 여기서 발생된 고주파 전류가 전 계통으로 흘러서 다 가기 때문에 뭐 중성선뿐만 아니라 변압기, 여기서 발전기, 전동기, 콘덴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전 계통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파란 해서 고주파에 대한 정의 주파수 파형에 대한 내용, 성분에 대한 내용들 이제 정의를 딱 써주시면 되고요. 계통에 설치된 역류 개선용 병력 콘덴서 같은 경우 용량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영향 요소에 대해서 전선 세부적인 항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류가 시루치를 증대를 시킨다는 거죠. 전류가 왔을 때 시루치를 증대시켜서 이제 과열을 발생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덴서의 단자 전압. 우리 표로 수업 시간에도 표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직렬 리액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해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표가 있었는데, 이게 전류 시루치나 콘덴서 단면적 전압을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목을 넣어주시고, 수식은 좀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항목 이게 수식이 좀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콘덴서 실어 용량 증가, 그다음에 고주파 전류로 인해서 이제 손실 증가, 그다음에 공진 발생, 이런 것들이 고주파가 발생을 해서 콘덴서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항목 5가지에 대한 내용,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 반비례적인 관계, 아니면은 어떤 수식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 전류 시루치에서 과열, 다음에 단자 전압은 이제 절연 파괴, 다음에 콘덴서 시루치 저항, 시루치 용량 증가로 해서 유전체 손 증가, 온도 상승, 절연체 열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그리고 가장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공진 현상에 대한 내용이죠. 공진 현상에서 우리 콘덴서 네 가지 타입, 현상에 대한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그게 용량성 모드가 될 수 있고 유도성 모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량성, 유도성 같은 경우는 공진 현상하고는 상관없고, 여기 NXL하고 N분의 XC 성분하고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용량성, 유도성 나오는 거고요. 요 내용에서 얘네들이 이제 갖게 되면은 직렬에 대한 공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공진에서 발생된 고주파 전류 원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하면은 이제 개통축 NXS 해서 개통축하고 이 콘덴서 콘덴서군이 있는데, 이 콘덴서 군하고 어떤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콘덴서 군 사이에 일어나는 공진이 이제 직렬로 일어나는 공진이고, 여기에 전원측하고 콘덴서 군하고 이 값하고 얘가 같아지면은 이제 병렬 공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림하고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전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우리 교재에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좀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1교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폭 설비, 우리 방폭 전기 안전 분야에서
방제 쪽 파트에서 피레, 낙뢰, 그다음에 그 정전기, 부식, 그다음에 방폭, 내진, 화재, 전기 안전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방제 설비인 거죠. 그 방제 설비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7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방폭. 그래서 우리 방폭도 좀 심화해서 많이 했습니다. 부식, 그다음에 방폭, 정전기 이런 것들은 조금 심화해서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그 문제 중에 방폭 설비가 있는데 그 방폭 설비에서 위험 장소의 방폭 구조 선정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선정 원칙. 또 갑자기 또 선정 원칙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뭘 써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선정 우선은 뭐 개요. 네. 여기는 이제 방폭에 대한 정의를 쓴 건 아니고 이제 그 개요 부분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개요 부분에 썼습니다. 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기계 구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어떤 원칙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방폭 선정 원칙은 우리가 방폭 구역을 위험 장소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분류를 하는데 영종 장소 요 밑에서 그 지속적으로 위험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장소, 제일 위험한 장소가 영종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영종 장소가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종 장소. 네. 존 제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존 제로 부분. 지속적으로 폭발성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존 원 같은 경우는 일종 장소에서 통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여기 통상 상태에서 위험 발생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존 원 일종 장소고요. 이종 장소 같은 위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이게 평상시는 좀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요 외부 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위험 장소에 대한 분류를 했는데 그 장소별로 전기 설비 기기에 대한 방폭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 장소 우리 알고 있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다음에 일종은 내압 압력 유입 방폭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이종 장소는 안전 방폭, 그다음에 유입 방폭, 그다음에 폭발성 분진 위험 장소의 분진 폭발 구조, 특수 방폭, 그다음에 가연성 분진도 분진 폭발 구조, 보통 방진 구조에서 이 기준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가 원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뭐 수업할 때 MIE라든지 MIC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그 내압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그 MESG 방전 그 캡, MESG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죠. MESG 이런 MIC, MIE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는 양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네. 이런 거를 쭉 했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서 이제 구역을 위험 장소하고 안전 장소로 나눴을 때 이제 바리어를 설정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류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폭발 나오면 이제 관련된 내용물이 가연물, 산소, 점화원에서 가산점을 적어주고, 가연물, 이게 폭발을 일으키는 3대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꼭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폭발 개념, 폭발을 방지하는 개념, 이제 폭발을 방지하는 개념, 폭발 개념이 아니고 방폭 개념, 방폭 개념, 폭발을 방지하는 개념은 뭐 산소를 우리가 줄일 수 없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항상 있는 환경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없애거나 여기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폭발이 일어나니까 얘를 가연물을 줄이거나 이제 점화원을 없애버리면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폭은 이 점화원을 요소, 전기적인 장치로 인해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압, 유입, 안전전,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된다는 얘기고, 요게 대해서 이제 방폭 기기라든지 방폭 배선이라든지 이거를 설계를 하는 게 우리가 폭발에 대한 방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연물
가연물 자체를 줄이면 되는데, 가연물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분위기가 평상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상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때때로 일어나는지 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걸 안전하게 100%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방폭 설계를 할 때는 얘네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폭 표기법. 우리 방폭 나오면 마지막에 꼭 이걸로 정리를 해서 쓰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은, 네, 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쓰시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들의 분류만 하면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서 좀 잘 알고 계신 내용들,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처음 출제가 됐고요. 뭐 용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낙내, 직경내, 직접, 그러니까 낙내로 해서 낙내가 있고, 낙내가 있고, 낙내가 우리가 라이트닝,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얘를 낙내라고. 낙내가 쳐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한테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유추해보면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경내, 직접 때리면 직경내가 되는 거죠. 근데 접촉에 대한 낙내면 뭔가를 접촉을 해서 낙내를 맞았다는 거죠. 뭔가 들고 있겠죠. 우산이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뭔가 들고 있을 때 얘가 맞아서 낙내가 되는 거죠. 측면 섭내는 어떤 부분이 낙내가 맞았는데 여기서 C가 존재를 하는 거죠. C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얘 정전 용량 때문에 측내 쪽으로 와서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대지로 번개가 쳐서 뭐를 통해서 3번으로 대지로 가게 된 거죠. 얘가 C 값이 원체 크니까 이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전 용량 C 때문에 이제 측면 섭내가 발생합니다. 나무보다는 우리가 사람이 도전성이 더 높으니까 붙어 있으면 이쪽으로 흘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폭 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발 사이에 일어나는 전이차를 여기서 전이죠. 네, 전이. 우리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전이 A 지점과 B 지점에 대한 전이 차. 왜 이렇게 짜고? 네. 보폭전압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A 지점과 요 B 지점이 있을 때 B 지점과 A 지점에 대한 발이 어디냐? 여기에 전이차가 이 스텝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보폭 전압에 대한. 그래서 전위에 대한 개념과 전위에 대한 차 개념을 해서 보폭 전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 우리 뒤에서 나오는 그 변준소 접지 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상식선에서 뭐 다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되겠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에서 절연 협조한 목적하고 방법에 대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답안을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전 설비가 있고 이렇게 승합을 시켜서 송전을 시키고 쭉 변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배전을 시키는. 배전을 해서 이 수용가에서 이제 책임 분계점 이후로 와서 이 개폐 장치라든지 그 변환 장치라든지 배전 장치, 부하 장치를 거쳐서 가면은, 건축 전기는 여기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는데, 건축 전기는 여기까지가 건축 전기 범위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발송 배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발송 배전은 여기 파트가 발송 배전 출제 범위가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 전기 안전은 이제 배전 여기부터 그래서 건축 전기하고 범위가 70%가 같다는 게 이 이유예요. 이 이유고 부하 설비가 대신 빠지는 거죠. 부하 설비 일부가 빠지는 거예요. 일부. 조명하고 동력 일부가 빠지는 거고, 그 대신 여기가 배전이 들어가요. 한전 배전에 감리, 특급 감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전력 개통에서 발생되는 절연 협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력 개통, 우리 손해 개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또 개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에서는 여기 부분까지 절연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 개념으로 하고 안전에서 나왔을 때 쓰는 범위가 조금씩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절연 협조는 어떤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과 피레기로 낮추어진 전압, 제한 전압, 뒤에서 나오는 이것도 제한 전압을 2교시인가요? 3교시 때 나왔죠. 이제 피레기 용어 관련. 그 계통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절연, 그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연 강도 간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도록 절연 설계를 합리화하는 내용. 목적. 내일에 대해서는 이제 필의 선락이 일어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견디도록. 내일에, 우리 좀 개폐서지라든지 이상전압 관련된 내용이죠.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그 내용. 네. 개폐서지 이쪽 이상전압을. 내려가 일어날 때는 선락 일어나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기기 자체에 대한 절연으로 이제 버텨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의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를 얘기하는 파도 준도가 아주 큰 제 피레기로 각 기기에 대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 베이직 임펄스 위더스탠드 레벨이라고 하는 이 빌값.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빌이라고도 쓰고 LIWL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쓰죠. 네, 두 개 다 사용을 합니다. 네, SIWL. 네, WL. 그래서 B를 여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하로 파고값 제한 요소로 이제 기기나 애자 등 계통 전체에 대한 절연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합리화하는 내용이 절연 협조에 대한 목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만 좀 많이 쓰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수식하고 그림 같은 경우를 좀 더 넣어주시는 게 좀 답안 형태에서 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협조에 대한 방법에서 가공 송전솔로, 그러니까 이제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전력 계통에 대한 내부만 쓰시기보다는 이제 배전 계통에 대한 내용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 송전솔로, 가공 배전솔로, 이제 송전솔로, 배전솔로는 어차피 분류만 해놨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가공 송전솔로가 동일하게 뭐 차이가 없다고, 분류만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 대한 이상 전압은 가공 지선 전선의 내격을 방지, 가공 지선에 맞아서 이제 그 케이블을 보호하라는 내용이고요. 해자 섬나기에서 철탑에 철탑 각 접지 저항 값을 저감, 그다음에 이격,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주시고, 절연 협조의 VT 곡선 말씀드렸죠. 파도 준도의 크기에 따라서 프레시어보가 일어나는 시점을 명시하니 VT 특성 곡선하고 보호 협조에 대한 기본이라는 거죠. 왜 기본인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렸었던 내용이죠, 이건. 네, 가공 송전솔로들, 송전솔로는 이제 범위에는 들어가진 않는데, 이제 배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연 협조 차원에서 피보호기하고 보호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계통에 대한 접지 부분 하는데, 접지 부분은 유효접지하고 비접지 해서 유효접지 조건, 수식하고 그림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메타랩으로 돌린 거라서 4개 다 하실 필요가 없다고, 2개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효접지 조건, 영상분 저항하고 정상분 리액턴스의 비가 0하고 1 사이, 다음에 정상분 리액턴스하고 영상분 리액턴스가 0하고 3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 0하고 3 사이, 다음에 1.3 이하, 여기가 유효접지 조건이고, 이 유효접지 조건에 들어오는
접지 개통 하나 하고 들어오지 않는 접지 개통 하나 하고 이 두 가지만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0.5 단위로 넣었는데 0.1 단위로 넣으면 더 많은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매트랩.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이제 유효 접지 개통을 해서 하면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 산승을 1.3 이하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절연을 높게 하실 필요도 없고 피레기의 전격 전압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을 함으로써 이제 합리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어서 절연에 대한 비용 자체를 막 크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교시 타입의 명칭, 정의, 수식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 9번 풀이를 왜 가져가시나 모르겠네요. 네. 문제 9번 전기 설비의 이상 현상 중에 아크 현상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아크 현상 우리 많이 아시는 아크 현상 같은 경우 98회 때 3교시 3번으로 유사 문제,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아크를 다룬 내용 중에 이제 좀 비슷한 문제로 이제 아크 현상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한 정의를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기계 기구에서 사용 중에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순간 스위치 부분에서 불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발생하는 게 이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위상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래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위상차가 이제 지상 부하를 많이 쓰니까 지상으로 흐르는 거고, 역류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진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스위치, 우리 회로 개통을 하면은 전원의 공급과 부하의 사용을 인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의 온, 오프로 인해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위상차 때문에 전류가 0인 시점, 요 진상일 때는 이만큼에 대한 전압, 에너지가 남아있고, 지상일 때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에 대한 전압,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뭔가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진상, 지상, 위상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게 불꽃 현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긴 경우 아크라고 얘기를 하고, 공기가 이온화되어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갖고 있어 온도는 3000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들,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크 현상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아크가 일어나는 이제 현상을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교류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아크 용접을 할 때 아크가 발생해서 용접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로 폭발이나 그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인 위험을 이제 사용 중에는 이제 전압으로 인해서 아크를 발생을 하는데, 그 휴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전격 방지 장치. 방지 장치를 둬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의한 아크. 단락은 전선 간의 절연이 파괴돼서 두 도체가 직접 접속해서 큰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원 상태가 있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임피던스가 아주 작은 상태로 접속이 돼서 그때 흐르는 큰 전류가 단락 전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크가 발생해서 이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지락에 의한 아크 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이제 땅으로 흐르는 게 지락이 난 상태고, 그 지락이 났을 때 해저의 절연 파괴나 단선에 의해서 지락이 지상으로 떨어진 경우 아크가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섬락에 의한 아크.
그다음에 전압이 높은 송전선에서 적지 물체에 근접할 때 공기의 저렴 파괴로 도전성이 일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전선에 대한 절단에 의한 아크. 우리가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압계통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크, 직렬아크, 병렬아크 관련된 내용. 도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어떤 단선 일어나게 되고, 단선에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작게 일어나면은 아크가 발생하는 게 직렬아크가 되는 거고, 병렬아크 같은 경우는 두 도체가 이제 근접을 했을 때 절연체로 감싸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단선에 대한 아크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에 대한 아크 발생. 차단기가 아까 전에 이런 차단기에 개폐를 하면 개폐 서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개폐 서지가 고압측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더라도 아크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아크를 없애주는 게 소호 관련된 내용이고, 소호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5가지 방식으로 고압 차단기에 대한 분류를 했습니다. OCB, GCB, VCB, MBB, ABB 관련된 내용이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아크는 고압 계통의 절연 파괴와 저압 계통의 절연 직렬, 병렬, 지락 아크로 구분하고, 이제 고압은 아크 에너지가 커서 신속하게 이제 소호를 하는 방식, 저압은 AFCI 기기, AFCI도 우리 출제가 됐던 아크 차단기. 네, 아크 차단기죠. 그런 내용들도 안전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보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이제 그림을 좀 일부러 좀 많이 안 넣었는데, 그 답안을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수식과 그림을 넣어주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그 법규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여기는 딱 법규에 대한 항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수행 지침 몇 조에 있는 사항을 적으라는 내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건 다, 그다음에 감리원의 공사 업무 수행 중지 명령에 이거는 빼고 제시공하고 공사 중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차이는 없고요. 이 감리 문제가 우리 안전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야입니다. 페이지만 해도 그 우리 정리된 게 거의 막 3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감리 문제만 정리를. 네, 그러니까 법규적인 사항이라서 막 이제 글로만 쭉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니까 너무 넓고 이제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고, 뭐 버리자니까 매회 한두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니까 이게 뭐 좀 완전 뜬금포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 그거를 막 좀 해서 공략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그릴 수도 없잖아요. 뭐 좀 뭔가를 쓰시면 좋은데, 그 부분에는 출제도 이제 129회 때 2교시 1번 문제로 이제 출제도 자주 되는 문제예요, 감리 문제가. 그래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재시공, 어쨌든 다시 시공을 하라는 명령을 감리가 한다는 거죠. 그 감리가 하는 게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흡, 이제 품질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판단되면 감리원이 확인, 검사를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작업을 진행한 경우, 이런 것들이나 규정이 맞지 않게 시공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목 자체를 좀 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내용이고요. 공사 중지는 이제 부분 중지하고 전면 중지로 해서 어떤 좀 사유들을 좀 적어 주셔야지 되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으로 진행돼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 예상되는 물적 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그다음에 동일 공정의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동일 공정에서 2회 이상 경고가 또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그 부분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사항들이죠. 그런 것들도 좀 가지고 가셔야지. 감리 문제 중에 그래도 조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면 중지, 이건 좀 더 피해가, 위험성이 더 크고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를 추진을 지연하거나 공사에 부실 발생해서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좀 위험성이 더 높은.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부분, 그다음에 지진, 해일 뭐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거나 천재지변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이제 전면적으로 중지를 할 수. 뭐 이게 어떤 전면 중지에 대한 부분이 위험성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제 하는 조건도 얘기를 하지만 협의에 의해서 중지도 되는 거죠. 이제 공기라고 공사 기간이 있는데 공기를 마치지 못하면은 그 준공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1일당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좀 감독관님하고 협의하에 좀 일정하게 중지를 시켜놓고 공사 진행을 한 다음에 공기를 맞추는 그런 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공기 정도는 좀 맞추고 원래 공기보다는 좀 단축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 이게 감리가 좀 해야 되는 역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감리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에 대한 변경, 현장 상주에 대한 거부, 감리 대가 지급 거부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이제 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같은 뭐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다 보면은 또 만나고 또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은 줄여주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 11번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KC 문제죠. KC가 매 회차 6문제씩 나오다가 이번에만 2문제만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렵게 나오죠. 태양 전지 모듈에 대한 시설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시설 모듈에 대해 지지하는 구조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항목을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모듈에 대한 시설 첫 번째 1번 항목에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중, 적설, 통합,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를 하는 게 이제 모듈에 대한 설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듈에 대한 각 직렬군의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진 모듈이 구성되며 한 대의 인버터, 멀티 스트렝 여러 개의 설치되는 부분이죠. 여러 개의 인버터가 설치되는 경우 한 대의 MPPT 지역에서 MPPT 지역을 할 때 직렬 병렬에 대한 군 연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에서 MPPV 부분하고 MPPI 부분에서 전압하고 전류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이 이제 MPP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가서 필팩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필팩터는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개방된 전압하고 단락된 전류 부분에서 이제 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채워지는 게 필팩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MPPT 제어를 하는 거고 그때 들어오는 양 자체를 직병렬 모듈에서 이제 인버터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양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직렬군이 2직렬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대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에 대해서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을 하라.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시설 부분에서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으로 구분. 그다음에 각 직렬군의 태양 전지의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가 하고 호구에 설치하는 경우 방수 등급 IPX4 물에 대한 부분, 이 IP 등급에 대한 내용이고 물리적인 침입, 그다음에 물에 대한 침입인데 방수 등급은 이제 4등급 이상, 0부터 9까지, 그렇죠? 0부터 9까지. 물리적인 침입은 0부터 6까지로 7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IP 물에 대한 침해분 0부터 9까지 해서 0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모듈에 대한 지지 구조물, 이제는 뭐 좀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이 있고 모듈에 대해서 지지하는 구조물,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하는 구조물. 자중 자체 무게 부분하고 적재 하중, 이제 이 하중에 대한 무게. 그다음에 적설, 지진, 기타, 진동,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한 설치를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부식 환경에 대해서 부식하지 않는 재질을 이런 부식하지 않는 합금 재질로 사용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모듈 지지대 그 연결 부위 같은 경우 용융 아연 도금 또는 녹 방지해서 절단 가공 및 용접부는 방식 처리해서 이제 부식에 대한 내용들로 같은 내용이죠. 설치 시에 건축물의 방수 또는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며 볼트 조립에 헐거움이 없이 단단하게 조립하고 기기에 대한 스트링, 와셔, 풀리면서 체결. 좀 견고하게 하라는 거고, 또 옛날에 그게 많았습니다. 이 집이 있으면은 집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를 고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요 고정 부분에 물이 침투해서 집으로 가정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방수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볼트, 조립, 이제 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견고하게 설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KC 내용인데 이거는 좀 보지 않으면은 좀 풀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고 좀 계략적으로 근접해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12번도 우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대해서 전기안전 쪽에 하시는 분 중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계시하는 분의 직무에 대한 고시를 발표를 한 거죠. 그에 대해서 10조에서 전기 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좀 적어다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안전관리를 하는 게 이제 임무가 되는데, 기설치된 부분의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에 공사부터 안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참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설치된 전기시설물 외의 공사 시 아래의 항목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전기 설비에 대한 설치, 변경, 이제 설치나 대체, 개조, 증설, 폐지 요 하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직무고시 10조에 나타내고 있고요. 사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공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업체에서 공사 진행에 착공이 되면은 안전관리자하고 이제 협의를 그 전에 하고 며칠 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양으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건지인데 사전 하고 그 사용량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을 할 건지 뭐 위험한 설비가 있는지 뭐 용접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활선 상태에서 했을 때 조치 사항이라든지 사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주게 되는데 그 정전 작업 절차서에 맞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사 작업 계획서를 보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 보수 및 기타 작업 입회하에 전 작업 지시 및 업무 감독을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항목, 감독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제 정전 범위, 시간, 작업용 기계 기구에 대한 준비 사항, 전반적인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간 및 공사 구역 표지판 설치를 해서 접근에 대한 내용들, 팝업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 오조작에 대한 방지. 그래서 작업 중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회로에 대한 회로를 절체를 시켜서 개통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거 조작을 할 때 이런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을 해서 안전 여부, 그다음에 작업 책임자의 지정하고 책임 내용들 확인.
그다음에 기타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완료가 끝나더라도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작업 전중 후의 전과 중인 상태에서 하는 거고 작업이 완료돼서 후가 됐을 때도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전기 설비가 도서대로 준공이 잘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공사에 사용된 가설기구나 이런 것들 제거,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는지 완공된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 측정을 실시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는데요. 뭐 비단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뭐 부분 시험이든 전체 시험이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점검을 또 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은 안전관리자가 그거를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전중 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지켜지니까 좀 다시 한번 이슈 사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사 설비에 대한 명확한 전격 확인하고 스펙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역량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 업무가 직무관리자에서 직무고시에서 고시하는 전기 설비 공사에 대한 전중 후 작업이 있는데 이게 그것만 하게 놔주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타 작업에 대한 병행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셔서 이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자기 주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오동작 원인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101회 때 4교시 3번 출제됐던 기본적인 문제고요. 누전 차단기 오동작 부분은 안전에서 뭐 누전 차단기는 전 범위에 대한 부분을 다 하셔야지 됩니다. 저압 계통의 감전과 지락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그죠. 일반적으로 전압형과 전류형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부분이 유입되는 전류 I1이 있고 유출되는 전류 I2가 있을 때 이 전류의 차 부분을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I0에서 지락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 근데 이 동작을 하는데 오동작을 시킬 수 있는 원인하고 대책을 쓰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외에 만들 수 있는 좀.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 대한 동작 메커니즘을 봤더니 누전 차단기는 그 IG 성분으로 동작을 하는데 지락이 흘렀을 때 동작을 하는데 이 지락 성분을 분류를 해봤더니 IG의 R 성분이 저항성 누전 성분으로 그 정상적인 지락 전류라는 거죠. 근데 여하고 상관없이 IgC 성분을 해서 이제 C로 인해서 누설이 되는 성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도전로로 봤을 때는 케이블의 열화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케이블 열화로 통해서 이 C 성분들이 많아지면 누전 차단기에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탄젠트 델타 부분으로 해서 정전 용량 부분을 IgC 성분을 이제 검출해서 열화 여부를 판별하는데 열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IC 성분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ELB의 동작 감도 이상이 됐을 때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를 썼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충전 전류 IC 성분하고 고조파 이 무효분에 대한 성분으로 해서 IgC 성분들이 늘어나고 그걸로 그 누전 차단기 그러니까
인버터 설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 설비들,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SM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장치들이 부하가 많으면은 오동작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이고, IGG 성분에 동작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케이블을 그러니까 차폐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성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지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 유도 서지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높은 전압이 절로 유입되면은 요 충격파로 인해서 오동작을 하거나 트립이 돼서 오동작을 하거나 부품이 파괴가 되거나 이제 동작 불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내 임펄스 부동작 그 시험에 의해서 내 서지 보증을 한다든지 충격파 부동작형 그다음에 SPD를 같이 써서 우리 CT1, CT2 방식이죠. SPD 설치하는 방식, CT1, CT2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부분 여기서 지락 전류가 아니더라도 IG라든지 IC라든지 여기서 발생하는 순환 전류는 순환 전류가 발생해서 어떤 동작 감도 범위 이상이 되면은 오동작을 하는데 그때 순환 전류에 의한 병렬 회로에 대한 순환 전류라든지 유도에 의한 순환 전류라든지 어떤 순환 전류가 발생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면은 개별 회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오동작, 순환 전류에서 오동작을 발생하니까 이제 위쪽 부분 공통된 부분 분기 회로 전단에다가 후단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고, 뭐 예전에 이제 캐리어폰 이런 것들로 이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무전기로 분전반에서 오동작이 돼서 ELB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캐리어폰 이것도 예전에 어디 좀 자료들에서 지금은 뭐 캐리어폰 뭐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데 그 예전 자료에서 나와 있어서 좀 한번 넣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1교시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좀 안전 파트가 다른 쪽에 보다 좀 많이 출제가 되고, 법규적인 내용들이 좀 쓰기가 좀 까다롭긴 했는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1교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 회차였었습니다.